사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임플란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점이 분명 있지만 단점들도 많으니까 이게 과연 만능 치료법일까? 사실은 김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임플란트 전문가로서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사실 훌륭한 치료법이죠. 하지만 모든 치료와 마찬가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주의해야 될 위험성이 있고요.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 복잡해요. 저희 치과에도 오시면 설명을 제가 진짜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100% 이해를 하셨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근데 어렵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이해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부담스러운 편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또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지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게 또 공포스럽기 때문에 무섭지 않게 편안하게 받는 치료 과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너무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선택이 잘못되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뭐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목적 자체가 임플란트하고 후회하신 분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여러분 본인이거나 아니 부모님이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7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좋은데요. 네. 먼저 내 건강 상태는 임플란트 치료에 적합한가?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임플란트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확률도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가? 몸이 힘드시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말고 다른 옵션을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임플란트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한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 의사를 만났는지, 그런 병원을 내가 찾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고, 또 치료 계획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는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해 라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모든 정보를 다 확인했는지, 요 7가지 질문을 스스로도 던져보시고 가족들하고도 나눠보시고 상담받는 치과에서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제가 임플란트 치료에 적합한 건강 상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치과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임플란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한 5% 10% 정도로 얘기했죠. 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치과 선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학병원에 가면 그럼 좋은 건가요? 대학병원에 가면 되겠네, 아무리 비싸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때요? 대학병원이라고 사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교수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예약도 많이 밀려있기도 하고, 대학병원 정도의 그런 술기를 가진 치과 의사들이 로컬에도 사실은 많으니까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 강남 대형 치과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치료받는 건 어떤지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강남 대형 치과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겠지만 치료받는 치과 없어지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잖아요. 치과가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내가 충분히 쉽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쉽게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사실은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큰 치과가 그렇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쫙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건가? 임플란트 수술은 의사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하죠. 근데 그걸 환자분들이 알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인지 아닌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상담한 그리고 나를 처음 봤던 원장님이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진료를 봐주시는지, 여기저기서 잠깐만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가급적 대표 원장님이 좀 병원에 상주하면서 직접 수술하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면, 개인 운영하는 치과에서 수술을
수술하실 때 좀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또 세 번째 질문이 임플란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렴한 가격으로 수술하는 병원은 우리가 경영적인 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분 현장에 다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래서 페이닥터 선생님들이 전담해서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러 갔는데 그분이 아닌 것 같고 또 수술할 때 입 벌리고 있으면 이제 누가 와서 할지 모르겠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네. 그리고 페이닥터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제 로컬에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책임감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병원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임플란트는 한 번 시술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치조골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재수술이 되게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잘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관리 잘해야 돼서 충분히 고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그런 의사를 선택하시고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도 굉장한 복이다. 후회 없는 수술을 위해서는 뭐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외의 것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꿀팁들 있죠. 그것들을 꼭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를 되찾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치료입니다. 환자분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치료하는 의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측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인지 판단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였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임플란트는 이제 무조건 성공하는 치료는 아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는 실패한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복구가 어렵다. 수술 이후에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신 분들은 제발 단순히 가격만 보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것도 인기인데 최저가 검색해서 싼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검색해서 뭐 구매하기도 합니다. 싸긴 엄청 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옷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걸치는 거고 이제 물건은 이제 주변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 저렴하더라도 가성비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몸에 직접 이식하는 그런 의료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가로 고를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전문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거기 세팅이 좋더라, 미자 엄마, 철수 아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적합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오늘 방송이 임플란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